AMD의 최근 1년 주가 추이를 보면 작년 말에 거의 한 150불 정도까지 갔었고요. 그것을 이제 전고점으로 봤을 때는 한 34%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는 한 80불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는 한 3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이제 184 빌리언 달러로서 한화로는 215원 정도 됩니다. 오늘은 AMD 22년 1분기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 회사를 투자해도 될 회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MD는 5월 3일에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수치를 들여다보자고 하면은 일단 분기 매출이 5.9 빌리언 달러로서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71%나 성장한 수치고요. 그리고 바로 전 분기 대비해서도 22%가 성장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일링스 인수 효과도 조금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 이제 48%인데 난계,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매출 총이익률은 이제 53%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9 빌리언 달러, 매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회사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정책으로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MD 주식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 그래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인텔과 AMD, 사실상 전 세계 CPU를 생산하는 두 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마켓 쉐어를 한번 보자고 하면은 2004년에 이때 AMD가 되게 잘 나갔었어요. 그때 잘 나갔어가지고 거의 2005년 하반기쯤에는 인텔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왔었는데 그 이후로 좀 망테크를 많이 탔죠. 중간에 CPU 이름이 불도저라는 CPU를 한번 출시했었는데 아마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회사를 불도저로 말아 드실 만큼 좀 이렇게 쫙 떨어졌죠. 그렇게 좀 이렇게 허덕허덕 거리다가 2014년 정도에 와서 드디어 빗사수님, 우리 리사수 박사님을 이제 모시고 왔는데요. 그때부터 회사가 다시 발판을 다지다가 2017년부터 거의 뭐 한 10분기 연속, 11분기 연속 쭉쭉쭉쭉 올라가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2021년 작년에 다시 조금 양상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데스크탑 마켓 쉐어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술하겠지만 데스크탑도 있고 그리고 노트북도 있고 그리고 서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만 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용산에 가면은 용파리 선생님께서 많이 이렇게 CPU를 추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때쯤, 그러니까 한 15년 전쯤에 갔을 때는 AMD CPU를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뭐 그냥 인텔 전성시대가 다시 왔다가 이때 리사수께서 오셔가지고 젠 시리즈, 라이젠 시리즈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가성비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CPU 수준 자체가 오히려 인텔을 씹어먹을 수준으로 올라왔죠. 하지만 인텔도 반격을 했습니다. 12세대 CPU 엘더레이크를 이제 작년 말에 출시를 하면서 다시 점유율을 쫙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AMD도 요번에 이제 발표를 한 거 보면 올 가을에 라이젠 또 7000 시리즈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데스크탑에서는 많이 왔지만 또 이제 전비가 중요한 랩탑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많은 점유율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좀 다시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서버 시장에서는 인텔이 거의 뭐 독보적입니다. 뭐 여기서 살짝 꿈틀거리긴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죠. 이런 부분에서 AMD가 어떻게 실적을 또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잘 들여다보는 게, 이 그래프는 여기 보면은 이 벤치마크, CPU 벤치마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투자 포인트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현황을 좀 그래픽으로 보자고 하면요. 20년 2분기에는 1.9 빌리언 밖에 안 됐습니다. 겁나 조그만 회사였죠. 그렇지만 분기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이번에 또 확 튀었죠. 그래서 지금 1분기에 5빌리언을 버는 회사다. 그럼 1년이라고 하면 곱하기 4를 하면은 한 20빌리언은 넘게 버는 회사. 뭐 한 20조, 25조까지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까 설명 다 드렸죠. 그래서 매출 뭐 5.9 빌리언, 영업이익이 여기서 뭐 한 1빌리언인데 난갭 기준으로 하자고 하면은 이제 1.8 빌리언이고요. 그리고 뭐 잉여 현금 흐름도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0.9 빌리언 이렇게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서 뭐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는 이제 전 분기 대비고 전 분기 대비 뭐 한 22% 쭉쭉쭉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71%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141%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이제 난기 기준이라는 거를 아시길 바라고요. 세그먼트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회사는 일단은 컴퓨팅 앤 그래픽스라는 세그먼트가 있고요. 여기 이제 매출이 2.8빌리언입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그다음 인베디드 앤 그리고 이제 세미 커스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앤 그래픽은 이제 CPU랑 GPU 파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쪽은 이제 게임이랑 그리고 그 서버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로 봤을 때는 둘이 상당히 지금 하모나이즈, 조화롭게 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8빌리언, 2.5빌리언. 그리고 여기는 0.7빌리언의 영업이익, 그리고 0.8빌리언의 영업이익. 그렇지만 1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면은 CPU, GPU가 압도적이었습니다. 2.1이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매출은 33% 오를 동안 이 게임이랑 서버 시장에서 88%나 올랐어요. 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버에서 많은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제 수익성도 되게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자일링스를 인수를 했는데, 자일링스가 지금 매출이 되게 적어 보이는데 이게 6주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분기로 환산을 하자고 하면은 얘도 빌리언입니다. 얘도 빌리언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은 씹어먹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절반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한 효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아더 카테고리에서는 좀 이렇게 마이너스를 먹고 있다. 그래서 토탈 레버뉴는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 5.8빌리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컴퓨팅 앤 그래픽 세그먼트를 한번 보시면은 라이젠 라디온의 영향으로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3%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에서는 라디온은 좀 힘을 잘 못 썼나 봐요. 라이젠이 좀 잘 팔려가지고 8%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률은 뭐 대략 한 26% 정도 되고, 그럼 ASP라고 하는데 이제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 평균 판매 가격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제품들은 라이젠 뭐 7, 뭐 5800, 그리고 이게 데스크탑 CPU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이제 라이젠 6000 프로세서이고요. 그 다음에 뭐 라데온 6000 시리즈, 이건 이제 GPU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는 7000 시리즈가, 라이젠 7000 시리즈가 나오는데 TSMC 5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했는데, 지금 인텔이 사실상 10나노미터에서 뭐 엘더레이크는 그래서 뭐 사실상 자기네가 7나노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5나노까지 가버리면은 현존하는 CPU 중에서는 가장 정밀한 그런 CPU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더 나은 성능과 전비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엠베디드 이제 세미 커스텀인데요. 이게 재밌는 부분은 맨 아래 부분도 있지만, 이게 소니랑 MS,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엑스박스에 들어가는 CPU, 그러니까 AP예요. 그게 우리 리사수 누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 이렇게 잘 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리사수께서 오셔가지고 AP를 만들었어요. CPU지만 좀 더 이렇게 저전력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AP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었던 201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그걸 만들어 놓고 사실상 노트북이나 PC에도 쓰기 좀 애매하고, 그리고 모바일에도 쓰기 애매했을 때 그것을 갖다 판 게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였어요. 왜냐하면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도 자기네가 조금 게임기를 작게 만들고 그렇지만 성능은 좀 뛰어나게 만들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게 잘 팔렸어요. 지금까지 잘 팔리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매출은 2.5빌리언인데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2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기 대비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EPYC, 이게 지금 서버용 칩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서버용에 얼마나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M&A를 통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펜산도라는 DPU 회사, 그러니까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인데 구찌도 꽤 큽니다. 1.9빌리언이니까. 펜산도하고, 그리고 이제 EPYC하고,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우리 뭐였죠? 그 회사 자일링스. 그래. 자일링스까지 이렇게 시너지가 발생을 하면은 주요 고객들, 지금 이제 막 알리바바, 아마존, 뭐 MS, 아저, 뭐 이렇게 구글, 이런 데가 원하는 칩을 많이 이제 생산해서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여긴 상당히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인텔의 아성을 조금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세대 AMD EPYC 프로세스를 3D Vcache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삼국지죠.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그레이스라는 CPU를 또 만들고 있고, 원래 서버용의 이제 GPGPU 뭐 시장을 이제 막 선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버용 CPU 강자인
인텔, 그리고 둘 다 후발주자지만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우리 AMD. 이 삼국지 중에서 과연 누가 승자로 기록되고 있을지. 최근 2, 3년간의 주가를 보면은 AMD와 엔비디아가 압도적인데요. 인텔도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일린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14일에 인수가 완료됐고요. 1분기는 이제 6주 매출 실적, 그러니까 0.6 빌리언이 반영이 됐는데, 이걸 분기 환산으로 하면은 제대로 2분기부터 이제 반영될 텐데, 그러면 전체 매출의 22% 정도 이렇게 신장이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2분기 전망은 그거를 반영해서 보면은 6.5 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5빌리언 곱하기 4 하면 2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6.5 정도 되면은 8, 48 거의 한 50빌리언의 매출은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은 매력적인 회사의 성장성이 보인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RM 인수를 실패하고 많은 돈을 뱉어냈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FPGA 상당한 강자인 자일링스를 인수를 성공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보면은 원래 이제 지난 5년간의 성장률은 31%였고요.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율이 20% 정도 됐는데, 그거를 마진율을 만약에 그대로 가지고 오고 매출 성장률을 한 20%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은 한 211불까지 갈 수 있거든요. 현재 가치가 이제 116불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 업사이드는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과연 이 회사가 20%씩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가, 그것을 좀 보면 되고, 마진율이 만약에 애플이나 더 나은 회사들처럼 20%가 아니라 30%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가치는 더 커질 수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사실 저희 처음에 봤을 때 시가총액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죠. 이제 184빌리언인데 만약 뭐 빅테크의 계열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1트릴리언까지 갈 수 있을 텐데, 물론 뭐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죠. 뭐 그렇게까지 갈 일이 있겠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게 시가총액이 뭐 한 3,400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근데 2분기 전망에 지금 벌써 올해 매출을 26빌리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보수적으로 봤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22년에 제가 지금 19빌리언 잡았잖아요. 그리고 23년에 23빌리언 했으니까 28빌리언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 매출 성장률은 20%가 아니라 또 뭐 30%, 40% 이렇게 될 수 있죠. 물론 M&A 효과를 반영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자일링스 같은 애들은 이익률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크로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이자율도 막 높이고 성장성 회사에 있는 회사 되게 좀 안 좋고, 전쟁도 솔직히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중국도 이제 봉쇄를 좀 풀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고, 옥수수값 비싸고 기름값 비싸고 다 비싸고,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지금 뭐 6% 7% 하고 있는 상황인데 14년 만에 왔다고 하고, 아무튼 매크로가 되게 안 좋아요. 매크로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실적을 잘 낸다고 하더라도 그걸 시장에서 평가를 잘 못 받는 상황이긴 한데, 그럴 때마다 사실 이 회사는 사실상 지금 150불에 살 수밖에 없었던 회사인데 지금 110불, 100불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중장기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뭐 밈주식 같이 사실상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들은 좀 걱정이 좀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 돈 잘 벌고 있고 M&A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늘려가고 있는 회사는 지금 충분히 사도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좀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